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환호했었던 시장.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둔화되고 있다라는 추가 신호다라면서 언론 매체에서는 환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을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시작은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분을 까먹은 그런 상황인데요. 하긴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오늘은 조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마어마한 호재가 하나 터졌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00달러 선을 내주긴 했었으나 그 자리, 그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자 바이낸스의 CEO인 CZ는 바닥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손절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의 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겁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털렸는데 자, 이 바이낸스의 CEO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 그렇게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임마. 자, 다음으로는 CFTC 위원장이 공개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준비가 다 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 시시각각 암호화폐 시장의 장악을 노리고 있는 SEC의 게리 겐슬러와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자, SEC 위원장, 베넘 위원장은 이야기하기를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을 상품 규제 당국의 관할로 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상원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추악하고 더러운 속내를 부끄럼 없이 드러냈었는데요. 자, 이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CFTC가 나섰다. 부디 게리 겐슬러의 뚝배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한방이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박 호재, 바로 블랙락에 관한 것인데요. 코인베이스 관련 협업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선물이 아니라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출시된 개인 신탁은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노출을 제공하는 블랙락의 첫 번째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이 돈 내나 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락에서 관리하는 자산들의 2점 몇 프로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기어 들어와도 가격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발동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를 바라보는데 베리 실버트가 여기다 한 방 더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블랙락은 전세계 중앙은행에 조언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 말은 즉 중앙은행들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쉽고 안전한 방법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 회로를 더욱더 세차게 돌려나갔습니다. 자, 블랙락을 통해서 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중앙은행들 및 다른 은행들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다가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인 웨이브 파이낸셜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 나와가지고 기관들이 17,000달러대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집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을 벌려는 속셈이겠죠. 그러려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24,000달러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흥미가 징글징글해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
비트코인이 좀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조정받고 힘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세차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때까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저항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이번에 올라간 거 이거 가짜 상승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5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도 떴다. 그래가지고 23,000달러대까지 일단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00달러대를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로만 분석가 이제 뭐 거의 떡락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세력,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는 상승 세력들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이전 고점을 뚫으면 26,600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간대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26,600달러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큰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게임 오브 트레이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OBV, 온체인 볼륨을 봤더니 계속해서 힘이 떨어지고 있다더라. 크립토 퀀트랑 비슷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가격을 세차게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될 것인가.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24,174달러 정도까지 해가지고 주요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구간을 잃게 된다, 일본 기준에서 잃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24,700달러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구간 28,000달러, 29,000달러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직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 29,000달러대까지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알스트릿배트라는 분석가 역시 만약에 비트코인이 24,000달러에서 일본 기준으로다가 24,000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면 28,000달러대의 CME 갭이 있거든. 이걸 또 채우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ME 갭, 비트코인이 한번 시원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8월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 이더리움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더리움에서 희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마지막 테스트넷, 골리, 성공적으로다가 병합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 개발자는 이야기하기를 메인넷 병합, 이더리움 드디어 메인넷 병합이 15일 혹은 20일쯤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지가 진행되는 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9월 15일 병합이 되거나 메인넷이 20일 병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일찍 해가지고 15일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미뤄질까봐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머지가 진행되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더리움의 보급량이 굉장히 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율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하루에 13,000개 물량이 나오던 것이 머지 이후로는 1,30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배출량이 4.3%에서 0.43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함으로써 이더리움 가격은 떡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알렉스 크루거나 라울 팔이 이더리움에 엄청난 기대를 거는 것이겠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머지 후에는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던 가스 비용, 즉 거래 처리 비용이 롤업과 함께 앞으로는 0.002센트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활용 용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니까 겁나게 신나더라. 이더리움이 현재 지금 저항인 1975달러를 깨 부실 수 있다라면 다음 목표는 234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황이 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 신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샌드박스 소식인데요. 최근에 많은 호재가 나오긴 했었는데 다가오는 8월 13일 새로운 물량들이 락업에서 풀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량은 무려 총 공급량의 12%인 3억 7천만 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몇몇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지 마이 새끼들아. 자,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최근에 카드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 카드게임이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시바 이터너티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국내 소식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디지털 자산 법제화와 관련해가지고 한미, 유럽 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이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가 초청이 됐었다라고 하네요. 자, 왜 불러왔을까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깝깝한 소식인데요. 자, 코인원이 해외 거래소로의 암호화폐 인출을 출금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래소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큐코인, MEXC, 비트루, 폴로니엑스, 코인X, BTCX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내 돈을 내가 옮기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냐. 무슨 자금 세탁 방지법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유난을 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에서 망한 거래소들은 있었는데 이 출금을 특정 거래소로의 출금을 막는 거래소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만 이 거래소 간의 출금도 못하게 막고 있는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잡코인들이 펌핑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이 앨리스라는 코인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 중에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라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시청료, 광고 영상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꼭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